정혜림의 바칙한 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지난 주말 있었던 천주교 신부님들의 박근혜 대통령 사퇴 요구 때문에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급격히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신들 조국은 어디냐? 라며 종북 신부로 또 몰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우, 당황할 만하죠. 아버지이신 박정희 대통령 때 이후로 이렇게 신부님들이 세게 나오신 건 처음이거든요. 뭐 그때 생각나고 해서 많이 두려우시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 한국 사회를 유신시대로 돌려놓은 것은 바로 이 정부인데요. 우리 국민들도 그에 발맞춰서 유신 스타일로다가 싸워드려야죠. 그죠? 어서와 유신 시대는 처음이지? 우리 함께 유신 시절로 백투더퓨처 해볼까요?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 곡은요. 아이유의 노래 나만 몰랐던 이야기입니다. 신청곡 있으신 분 주세요. 네, 아이유의 노래 나만 몰랐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신청곡으로 이소은 사랑해요, 하인이의 가질 수 없는 너, 지영선 가슴앓이. 다들 뭔가 되게 애절한 사랑 노래인데 애절하네요 다들. 이 가을 늦가을비가 내려서 그런가? 원래 늦가을 좀 되고 하면 비 내리고 이렇게 추적추적하고 하면 가슴이 뭔가 뻥 뚫린 것처럼 쓸쓸하고 그렇잖아요. 가을 타고. 그죠? 이게 나라입니까? 그러시는데요. 그죠? 우리가 사랑 노래를 듣긴 하지만, 애절한 사랑 노래를 듣고 있긴 하지만 사랑 타령만 할 수 없는 시절이 하수상하여 사랑 타령만 팔자 좋게 하고 있기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지난 주말에 거의 발칵 뒤집혔던 일이 발생했죠. 사실 바칙한 뉴스에서는 미리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천주교 신부님들과 그리고 청와대 사이에 정말 오랜만에 아주 87년 이후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천주교 신부님들과 청와대에 직접적인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예고했던 대로 거기 지금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의 전주교구 신부님들이시죠. 신부님들께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미리부터 사퇴를 촉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야권에서도요, 박근혜 대통령 책임져라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사퇴하라, 물러나라, 하야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직접 나오는 데는 정치적으로 이것저것 제야될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문구 같은 게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누구도 아닌 사회단체 무슨 이런 곳도 아닌 신부님들이 직접 퇴진하라라는 요구까지 했으니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이제 옛날 기억이 나는 거죠. 우리가 유신 시절에도 이미 한번 겪어봤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들 옛날 기억, 저는 잘 모르지만, 네.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이 정치권과 특히나 정치권의 잘못된 문제, 종교가 같이 개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정치권이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바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굉장히 이게 좀 이렇게 노골적으로 종북 신부라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니 이러다가는 전 국민의 반 이상을 종북이라고 몰아붙일 기세예요, 그죠? 네, 아무튼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전주교구 신부님들께서 네, 이제 시국미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거론을 하시면서 일각에서는 대를 이은 악연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김용민 교수님 얘기 가지고 또 막말이냐 어쩌니 그에 비해 그 딸이니 이렇게 얘기를 트위터에 쓰셨다고, 이걸 또 막말이냐 어쩌니 또 하더라고요. 항상 보면요, 그냥 전체적인 내용 있잖아요. 맥락과 그 이야기가 무엇을 의도하는가, 핵심 내용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한 100 중에 전체가 100이면요. 100 중에 0.001 이 정도 가지고 이 중에서 뭘 그냥 종북으로 몰아붙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뭘 하나 건덕지를 잡아서 욕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열심히 찾는 모양이에요. 그렇겠죠. 기분은 나쁜데 트집 잡을 게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신부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내용 중에 무려 36분 얘기했는데 채 1분도 얘기하지 않은 연평도 포격 이야기. 그것도 연평도 포격 이야기가 뭐 연평도 포격이 북한이 잘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었고요. 지금 계속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도발을 서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연평도 포격 같은 사태도 벌어지지 않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처럼 평화적인 남북 평화의 길로 그때 맺어졌던 남북관계를 다음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유지를 했어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당연하잖아요. 지금 전쟁 위협이 얼마나 심각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두고 그 앞에 있는 무슨 뭐 대선 개입 비판하고 이런 문제는 전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막 조선일보 막 대문짝만하게 뭐 종북 신부들이라고 막 연평도를 뭐 옹호했다는 식으로 마치 네. 이 정확한 이야기는 쓰지 않고요. 그 있잖아요. 왜 한마디 한 단어 가지고 소설 이만큼씩 써대는 거. 그거 이제 이렇게 스킬, 갈고 닦으신 스킬들 쫙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김용민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민 교수님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이제 이런 당신들 이 신부님들한테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 이런 얘기 하니까 그걸 가지고 뭐 당신들 조국이 어디냐 새누리당에서 그러고 나섰더라고요. 네. 아니 대선 개입 그리고 또 불법적인 온갖 관건 선거 뭐 불법적인 대선 개입 이런 걸로 지금 온갖 국가 기관들이 다 선거에 개입했다는 게 이렇게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무슨 사법부 다 갈아놓고 검찰 다 갈아놓고 사법부 판단에 맡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이런 지적들이 사실상 온전히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에 대해서 비판 어린 시각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걸 두고 당연히 대한민국을 아끼는 국민이라면 정말 진정 아끼는 국민이라면 이런 엄중한 사태를 그냥 두고 봐서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걸 두고 당신 조국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시니 신부님들한테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신부님들한테 조국이 어디냐고. 네. 그렇게 따지면 새누리당 의원님들 거기 뭐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일본의 입장에서 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는지 생각해보자. 이런 교과서 우리 교과서로 채택하자고 막 가르치고 이러신 분들 교과서. 그리고 일본이 자위대 발동해서 쭉 밀고 들어온다고 하는데도 일본과의 외교 관계 때문에 뭐 허용을 해야 되니 인정을 해주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 지금 현재 정부 거기다가 온갖 망언들 쏟아내고 있는 일본 정부에 한마디도 못하는 외교관계 어쩌고 하면서 한마디도 못하는 우리 정부 이런 정부야말로 니들 대체 조국이 어디니 일본인이 어디니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죠? 유치하게 또 구시니까 조국이 어디냐고 구시니까 같이 유치하게 대답을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뭐 이것 때문에 그 36분인가요? 그 긴 연설 동안, 긴 발언 동안 딱 한마디 연평도 이야기, 이제 뭐 남북관계 경색된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평화적으로 지켜야 된다.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한 1분도 채 말하지 않은, 요것 때문에 지금 또 온갖 종북신문이 어쩌니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박창신 신부님 관련해서도 벌써부터 이제 뭐 털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 사람 뭐 또 전주 지역이니까 또 안 봐도 뻔하다. 뭐 빨갱이였더니 이제 뭐 일베 뭐 이렇게 보수 언론들에서 또 난리가 났어요. 이 박 신부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70년대부터 시작해서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전북 지역에서 농민운동, 시민운동,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신부님이시라고 합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특히 이 박 신부님께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을 알리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하시다가 80년 6월 전북 익산시 여산 성당에서 주임 신부로 이제 계셨는데요. 이때 당시에 강론 같은 걸 통해서 광주의 참상을 직접 알리셨다 그래요. 80년 되면 80년 5월에 광주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광주 민주화운동 그 사태가 참상이 벌어졌는데 그 이후에 80년 6월에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 엄혹하던 시절에 직접 강론을 통해서 광주 참상을 알리셨다 그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제관에서 괴한들의 습격을 받으셔가지고요. 쇠파이프, 칼을 든 괴한 5명에게 칼에 찔리고 장난 아니죠. 왼쪽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다리를 그때 심하게 다치시고 몸도 굉장히 심하게 다치셔서 지금도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할 만큼 걸음걸이가 불편하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70년대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박정희 유신 독재 시절 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군사 독재 시절 이때도 계속해서 이런 군사 독재, 뭐 유신 독재 맞서서 민주화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높이면 본인의 이제 안위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꾸준하게 해오셨던 분이에요. 이런 분이야말로 진정한 당신의 조국이 어디냐라 물어볼 것도 없이 진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온몸을 바친 그런 진정한 애국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무튼 이 박찬신 신부님이 이것 때문에 이제 강론 때문에 또 한 번 뭐 난리가 나서요. 다른 거 다 빼놓고 이제 새누리당에서 정부에서 뭐 당신 조국이 어디냐, 뭐 종북 신부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폄하하고 비하하려고 이걸 정당한 그 종교 단체, 종교인들의 이런 이 엄중한 시국에 대한 시국 미사에 대해서 정권 비판에 대해서 그냥 옛날과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 시절에 87년 그 당시에 예전에도 이제 박정희 정부 아니죠. 박정희 정부에 맞서서 시국을 굉장히 비판하며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각했던 시절이잖아요. 유신 정권에 맞서서 거의 최선봉에 서서 항거하셨던 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십니다. 네. 이런 분들의 이런 이분들이 뭘 돈 많이 받고 뭘 하겠다고 이런 귀찮은 일에 나서시겠어요. 뭐 어디 이제 다른 뭐 어디 종교처럼 돈을 축적하고 이럴 수 있는 종교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박정희 정부 시절에도 유신 정권에 항거하는 시국선언을 꾸준히 발표하면서 박 전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세우며 유신헌법 반대, 긴급조치 무효, 민주 헌정 회복, 언론자유 확보 등등 이제 주요한 목표를 세워서 사제단이 이끌어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76년 때 명동성당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함석헌 신부님 뭐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3.1 민주구국선언문 이런 것도 발표를 하고 거의 뭐 박정희 정권 유신체제 종식을 위해서 범야 투쟁을 이제 최선방에서 이끌어왔던 분들인 거죠. 그래서 뭐 그동안 그 이후에도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폭로하면서 6월 항쟁에 불을 붙이시기도 했고요. 그렇죠? 이랬던 분들이 지금 정의구현 사제단이 뭐 책임져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하야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걸고 나오게 된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당장 그냥 뭐 종북이었더니 하나 잡아가지고 몰아붙이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청와대에서도 엄중하게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이건 근데 뭐 아마 이미
천주교에서까지 이렇게 나선다는 것. 지금 뭐 애써 축소를 하려고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뭐 그것도 전주교구 일부에서만 그런 거다라고 하려고 하지만 지금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대구교구 뭐 이런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단 한 번도 시국미사를 하지 않았던 보수적인 교구에서도 처음으로 시국미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엄중하게 이 사안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정부에서도 느끼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이걸 꺼보려고 다른 종교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더 종교를 이제 필두로 하여 종교계를 필두로 하여 촛불이 대거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애써 무슨 종북몰이를 하려고 일개 뭐 누구 종북 신부들이 벌이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하려고 폄하를 하고 있는데요.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또 다른 기사에 따르면요. 개신교, 불교도들도 시국 기도를 하겠다고 지금 밝힌 상황이라고 합니다. 개신교 목사들 모임인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가 다음 달 16일부터 성탄절까지 서울광장에서 정권 퇴진 금식 기도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여기도 정권 퇴진이에요. 세죠? 네, 참. 그리고요, 또, 우리 불교도도요, 지금 진보적 승려 모임인 실천불교 전국 승가회도요, 조만간 대통령의 참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러한 종교계의 움직임이 거세게 일게 되면, 이게 정권이 무시하고 이걸 탄압을 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몰아붙이게 되면 더욱더 이 종교계의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될 거예요. 그죠? 네. 아무튼 주말에 있었던 아마 한 이번 주 초까지는 이 문제가 천주교 신부님들 그리고 정권의 갈등이 좀 문제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